평택 스쿨존에서 굴착기가 어린아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후반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난 7일 오후 4시경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11세의 A양, B양이 보행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포크레인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제 굴착기 기사 C씨가 자기 이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서 멈춰야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지고 A양, B양을 쳤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아무런 조처 없이 그냥 떠났거든요. 사고 후 미조치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목격한 시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고로 A양이 사망을 하고 B양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굴착기 기사 C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을 해서 이제 사안도 중대하고 혐의도 부인을 하니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그 법원에서도 영장 판사가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중하단 사안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민식이법은 또 적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알려져서 공분과 함께 이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적 요건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네. 있는데 우리가 민식이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법은 특가법에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죄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일 것, 두 번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일 것, 네.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일 것, 그리고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을 걸 이렇게 네. 이제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이 사건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스쿨존이 맞아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도 맞고요. 맞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에도 발생을 맞고요. 했고 그러니까 지금 딱 남은 거는 그거 하나가 모자라네요. 그렇죠. 자동차 등 뭐 이게 안 되나요?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법이 좀 복잡한데 이제 큼직하게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교특법이라고 불리는 거랑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1차적으로 되고 네. 사안이 중대하면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민식이법이나 이런 특가법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도로교통법이나 교특법에는 이 자동차가 있고 거기에 또 건설기계가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건설기계가 뭐냐 이렇게 하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또 따져보면 27종을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교특법이랑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돼요. 그래 되면 당연히 처벌받거나 할 건데. 그런데 예. 지금 특가법 민식이법으로 적용되려면은 이것도 그러면은 건설기계가 여기 포함이 되느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또 범위가 좁혀져 있어요. 야, 법이 달리 또 뭐 법이 다 각기 제정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법이 이 현실을 다 대응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 개정하다가 여기 좀 미스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로교통법에는 또 하나 또 이제 예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11개는 또 다시 또 자동차로 분류를 해요. 근데 굴착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빠져버리네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법 취지는 이 건설기계 11종의 내용을 보면 덤프 트럭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설기계인데 그렇죠. 요건 자동차하고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발통 같은 걸로 가는 거 그렇죠. 하고 이게 굴착기가 빨리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처음엔 이유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법 이제 내용은 그래가지고 건설기계 11종이 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아니고 건설기계를 별도로 또 추가시켜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에 있는 민식이법 조항으로는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사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결국 민식이법이 형량이 이제 많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그
교통사고 혐의하고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하고 민식이법 형량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까? 예. 지금 구속영장 발부돼 있는데 그 적용된 혐의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치사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고 미조치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네. 두 죄명 모두 법정형이 5년까지예요. 5년 상한이 5년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하하는 법에서 정해진 하하는 1월입니다. 1개월. 예, 1월에서 한 달. 5년까지. 아하. 근데 민식이법의 경우에는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잖아요. 예.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야.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됐을 때는 1년에서 15년까지. 근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했잖아요. 네. 그럼 상하는 30년까지예요. 3년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중처벌이 될 때는 50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적용 혐의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접한 이제 시민들께서는 아니 이런 사안에 적용하라고 민식이법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안이 더 중한 이런 경우에 왜 적용이 안 됩니까? 라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뜨거운 아니, 겁니다. 법 만들 때 이런 거 꼼꼼하게 못 봤을까요? 개정법이 그러니까 예. 입법을 처음에 했을 때는 예. 그 이유가 있긴 했을 텐데 현실 대응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인 모습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기계 중에 11종은 자동차로 다시 분류하는 특별 조항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게 덤프 트럭이나 이런 거는 쌩쌩 달리니까 네. 아 이건 자동차랑 다를 게 없네.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건 맞는데 네. 굴착기 우리가 포크레인 알잖아요. 덜덜덜덜 이렇게 느리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게 트럭에 실려가지고 이동하는 모습도 아마 간혹 그게 보셨을 더 거예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예, 사실. 그리고 그게 이동의 기능이 있는 건 건설 현장에서 살짝 그 작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정도의 기능이 맞습니다. 부여됐던 거고 예. 이게 도로에서 쌩쌩 달릴 거란 생각은 입법자들이 처음에 못했던 거고 그 당시에 기술도 그 정도였던 건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이제 엄청 빨리 달려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사분들도 귀찮고 이러니까 트럭에 실어서 안 옮기고 그냥 혼자 옮기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하고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개정법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자동차하고 다를 게 없네라는 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동차 개념에 이제 이 정도면 들어왔어야 된다. 11종 안에 이제 추가돼서 12종, 13종 넘어갔어야 되는 게 현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요약하면 그래요. 도로에 나왔으면 자동차처럼 적용이 그렇죠,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 적용이 못 안 나오게 될 하든지 거 아예. 아니 뭐 그렇죠. 아예 못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야 하든지. 되겠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사고가 됐을 때 적용은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차량 종류가 중요하지 않고 사고 지점, 스컬존이냐, 어린이 보호 구역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현행법 적용이 어려워서 아. 저는 그렇게 이제 법률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법률은 대응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사고 지점을 봐야 한다는 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 나온 거기도 하고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굴착기로 인한 사고는 그 충격이나 이런 게 자동차보다 더 세고 더 위험하고 사각지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네. 이제 법률가로서는 안타깝게도 해석상으로는 원칙을 흐트렸을 경우에 이 사안 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법 해석에 있어서의 원칙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법 해석과 달리 자동차에 지금 이 사안을 위해서 굴착기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해석의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뭐 탱크, 유모차, 휠체어, 그러니까요. 단어차 이건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그렇죠. 있지만 예. 해석으로 법의 해석으로 이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법이 규범력을 상실하거든요.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질서를 위해서 너무 뼈아픈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해석이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분이 일고 있다면 이것이 이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에 왜 법 적응이 이렇게 떨어지냐 빨리 개정하라라는 여론으로서 압력을 넣고 그게 우리의 법 감정이 법이 되게끔 규범력을 갖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지금 이 사안 당장 적용해라 이거는 사실 좀 법치주의를 좀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네네. 말씀 이거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양형에선 반드시 또 방향을 할 겁니다. 할 것이다. 예. 자, 한편 내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시 시행이 되는데 요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 이거 어떤 내용이죠?
종전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보행자가 내 앞에 없으면 그냥 갈수 지나갔잖아요. 있게 돼 근데 좀 있었죠. 강화돼서 어허. 저쪽 끝쪽에라도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멈춰야 되는 걸로 바뀌었고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네. 내일부터 바뀌는 거는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그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니 그 의사를 어떻게 아냐 볼멘서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의사를 모르겠으면 확인될 때까지 하긴 그렇게 모르면서라. 그렇죠. 모르면 멈춰라. 모르면서라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일단 멈추고 저 사람이 건너면 건너는 거네. 안 건너면 확인됐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예, 전체 사고 건수 중에 보행자 사고 건수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이야. 매년 한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할 정도로 보행사고로.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네. 심하기 때문에 이건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런 스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스쿨존에서 일시 정지 의무 이것도 개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스쿨 존에서는 이제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신호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될 것이고 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에 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안 보여도 일단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나 주차된 차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주행 중에 보는 거하고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쿨 존에서는 횡단보도가 보일 때는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일시정지해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